반갑습니다. 소돔 영상마을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식혁명,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저서지요. 이 의식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염두에는 계속 두고 있었는데요.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하는 과정들이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고 있습니다. 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저서가 많지요. 먼저 이제 이 의식혁명이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호모 스피리투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7년도인가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식혁명에서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께서 처음 시작하는 이제 입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좀 영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은 다루지를 않으셨는데 이 책은 제목도 호모 스피리투스, 스피릿이 들어가죠. 의식이 아주 이제 밝아진 그런 신인류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의식의 좀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의식혁명 다음에 이 나의 눈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이런 책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요 의식혁명 책하고 호모 스피리투스 요 책을 읽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필요하시면 더 읽으시고, 그리고 의식혁명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 그냥 순서 없이 읽으라고 이 호킨스 박사께서 써놨어요, 실제로. 꼭 앞에서부터 A, B, C, D 이런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고정관념이다. 그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초판입니다. 97년도 3월 달에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념이 명확해질 때까지 똑같은 개념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 것이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한층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종류의 배움은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한 번, 두 번 돌고 나면 낯익은 곳이 생기고 세 번째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잠시만 보아도 거기에 길들여져서 친숙한 느낌마저 든다. 나머지는 우리의 타고난 인식 능력의 메커니즘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께서도 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좌뇌의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를 먼저 읽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써놓으셨어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이 내용의 골자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미리 결론을 얘기합니다. 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호킨스 박사의 의도와 같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앞에다가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나 그거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호킨스 박사가 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책 기준으로 22페이지입니다. 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편에 있습니다. 인간의 개개인의 마음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컴퓨터 터미널과 같다. 자, 우리 인간 개개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은 거대한 의식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터미널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인류의 의식 세계 자체이고, 이것이 인류의 의식 세계 자체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무의식이다. 근데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개인의 의식은 단지 모든 인류의 공통된 의식에 뿌리를 둔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적인 표현일 뿐이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것은 인류 공통의 의식에 뿌리를 둔 데이터베이스의 개개인의 표현일 뿐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로 비범한 데가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사람은 탄생하자마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담고 있는 무한한 정보는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때 아무에게라도 순식간에 주어질 수 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 이 발견이야말로 개인과 인류의 전체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 데이터베이스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한정된 개인의 의식 세계를 초월한다. 그러니까 현재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종이 생기고 나서부터 누적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개념은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특히 저 인도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모여있다. 심리학자 중에서도 칼 융인가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심리학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한 연구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꿈도 꾸지 못할 분야에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인간의 가치관, 행동, 믿음이 어떠한 기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자, 이걸 통해서 첫째, 인간은 이제 어떠한 사실이 거짓인가 진실인가 이것을 알아낼 수 있다. 두 번째,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선의인가 악의인가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손에 쥐게 되었다.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감추어진 힘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그 표면의식에 외부의식 안에 숨어있는 진짜 속마음, 진짜 속의식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류는 거짓이 지배하는 세계를 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거짓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거짓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이나 이런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호킨스 박사께서도 이것을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는데 이거를 글로 표현하기는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파도에 비유를 해보자는 거죠. 자, 이 바다는 하나의 물이지요. 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가끔 물방울이 이렇게 튀어오르기도 하고 파도가 이렇게 솟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이렇게 가끔 튀어오른 물방울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온 이것이 각각의 개인의식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떨어지기도 해요. 전체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방울처럼. 그러나 곧 또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파도가 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은 요 위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이 속마음을 자기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인간의 의식을 크게 이제 세 층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것을 외부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표면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내부 의식 또는 잠재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것이 무의식인데 이 무의식은 곧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의식 상태로 볼 때는 각각의 개성이 있고 각각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각자 떨어져서 존재한다. 분리되어 있다가 형성이 되지만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아. 없을 무자에다가 나자인데 내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깨달으신 분들이 이 명상을 하면서 이 속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나라고 주장할 존재가 없다. 이것이 불교의 아주 중요한 이 교리인데요. 우리나라의 천부경에도 보게 되면은 일시, 무시, 일석삼고 이렇게 나가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다. 일, 하나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영화에 보면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를 막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도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부르는 노래가 미타쿠에 오야신, 미타쿠에 오야신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각각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핸드폰도 다 요즘에는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의 개인이 쓰는 컴퓨터도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인터넷 세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 의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호킨스 박사가 결론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우리는 연결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것을 다 꺼내서 쓸 수 있다. 이것이 의식혁명. 말 그대로 인간의식의 대혁명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이제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실행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선의인가 악의인가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조금 민감한 말씀을 드리면 표창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가지고 지금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호킨스 박사께서 발견한, 정확하게 말하면 발견한 건 아니고 발전시킨 그 방법을 통하면 1초 만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식의 혁명이다. 그래서 이 책이 한국에 이제 번역돼서 나올 때는 의식혁명이다. 근데 아주 호킨스 박사의 의도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제는 이제 파워 vs false. 진실 대 거짓. 지금까지 거짓이 인간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결론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